안녕하세요. 이진건 TV입니다. 오늘은요 이인배 박사님 모시고 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비롯한 그 총선 준비 작업 또 이것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체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런 과제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박사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는요 UNI 스튜디오입니다. UNI 여러분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국채수호 시민연대 이런 저희들 그 뜻맞는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UNI도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래서 여러분 UNI 많이 봐주시고요. 그 TV 비판과 대안 이렇게 저기 치고 들어가시면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인배 박사의 이인배 TV. 주로 이제 안보 문제, 여기 대해서 또 국방 문제, 외교 문제, 여기 대해서 이인배 박사님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인배 박사님, 이인배 TV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다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 한국당은 지금 이제 공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 공관위원장을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맡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뭐 또 시중에서는 그 사람이 한국당을 그 사람이 진정한 보수 맞느냐? 뭐 그 사람이 왜 공관위원장 맞느냐? 이래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요? 예. 우선 뭐 저는 이제 김영호 의장, 이제 국회의장 하셨던 그분의 저 행보를 보면 저는 뜻밖이었던 게 잠깐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책을 냈었어요.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걸 봤는데 이제 황제와 술탄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해서 책을 뽑았는데 이름이 김형호인데 김형호인지 정치인 김형호인지 의아할 정도로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잘 쓰여진 글이라서 나중에 그걸 다 보니까 그 김형호 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뜻밖이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형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이 좌우에서 보면은 우측이긴 하나 중도 쪽으로 가까운 뭐 실용주의자 정도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에 무슨 뭐 진보 보수가 뭐냐, 뭐 진보 어디 있고 보수 어디 있는데 이런 주장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또 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그게 2016년인가 뭐 그때 보니까 촛불혁명 뭐 그 관련해서 토론회도 나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6년. 이 보수 측에서는 상당히 좀 거북해하는 것 같은데 뭐랄까요 탈리 이념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이념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투영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 없이 행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섞이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 테고 본인의 가치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 한국당 소위 있는 그 가장 큰 지금 담론은 뭐냐면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까? 통합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이 보수 진영에서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 속에서 통합이라고 그런다면 가장 이렇게 코어, 여기까지 뭐 자유, 법치, 인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몇 가지 핵심 코어에 있는 가치들만 공유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뭉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겠다면은 그만큼 경계는 조금 약한 것이 크게 흠이 되지 않는다. 저는 전략적으로 볼 때 현상에서는 그렇게 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탈이념이 말이죠. 옛날 1990년대 그때 사실은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사회적 화두가 됐고 정치권에서도 이러던데 왜냐하면 그때가 뭐냐면 이제 공산권이 도미노로 이제 붕괴되고 난 뒤에 이제는 뭐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역사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면 탈이념 사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념이란 건 뭐 이데올로기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어떻든 내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견해가 또 일관성이 없는 견해는 안 되잖아요. 그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맥락을 가진 그런 견해라면 이게 이데올로기거든. 그런데 정당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무슨 필요가 있냐. 진보가 무슨 필요고 보수가 무슨 필요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한국당이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저는 인상을 받거든요. 아, 네. 저도 뭐 이 정치라는 것이 이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를 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줄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험한 줄타기냐면은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민심을 또 앞서가면서 또 그걸 또 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앞서가게 되면은 반발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냥 민심만 따라가게 되면은 그냥 협잡 노릇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줄타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과연 어떻게 중심 잡고 있는가는 뭐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옛날에 황희정선 같이 뭐 너도 옳고 뭐 다 옳다 이제 이런 것이면 가장 포용력이 있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주의 주장은 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아, 맞습니다. 민주당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굳이 한국당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옛날에 마음 아주 좋은 사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이런 거 호호야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뭐 다 좋다 이러는데 그건 자칫하다가 보면요. 이게 무슨 2년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김형호 그 공관위원장도 뭔가 그래도 뚜렷이 지향하는 바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근데 결국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김영호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이념 스펙트럼이 너무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었던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 공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그랬고 또 과거에 보니까 그때는 서강대학에 가서 아마 강연할 때도 그건 오래됐어요. 십몇 년 전인데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 얼치기 진보에다가 한심한 보수 이래가지고 양측을 싸잡아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럼 나는 뭐냐? 그럼 자신은 뭐냐? 이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실용도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죠. 프라그마티즘이죠. 네. 그것도 이데올로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식이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번에도 또 공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또 첫 일성이 지금은 진보 보수 이런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당 이 보수라는 데 대해서 시민들 중에 많은 수가 그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걸 무마시키려 했다고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한국당이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공천할 때도 뭔가 지향성이 있어야 공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없이 공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을 탤런트 뽑는 건 아니죠. 뭐 멀쩡한 사람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당에서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 또 내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유우파로 자임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당신 생각이 옳다 이것만은 어떤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멘트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메시지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우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분이 뭐 공관위가 이제 2차 회의인가 거기서 목표를 101석으로 잡았답니다. 개헌 저지선으로.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하면은 일단 개헌은 저지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개헌 저지선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아쉽죠. 지금 이제 적장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장소가 죄송합니다. 그 장소가 너무 이렇게 빈약한 그 포부를 가지고 나서게 되면 병사들도 그만큼 사실은 마음이 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전장에 나가기 어려울 텐데 너무 겸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뭐 그 마음은 이해하나 조금 더 지금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이니까 한껏 좀 기세를 올려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보수 진영이 지금 여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너무 겸손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경기팀을 내보내는데 경기팀의 감독이 나가면서 우리는 3대1로만 지고 올게.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선수들도 기분 나쁘지. 그럼 우리 보고 가서 뭐 셋 중에 둘은 떨어지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국민들도 볼 때 뭐야 저 사람들 저렇게 전의가 없이 그러니까 벌써부터 기가 죽어서 나간다 말이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들 틀림없이 이번에 만약에 개헌선을 확보하면 저 사람들 사회주의 개헌을 할 것이다. 네. 뭐 재헌에 가름되는 그런 개헌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소한으로 국민들한테 개헌선 저지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전쟁대 나갈 때는 좀 그렇잖아요. 대장은 특히 사령관은 말이지. 네. 진두에서 우리 이긴다고 하고 나가야지. 네. 그 점에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당 뭐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뭐 한국당을 대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한국당이 앞으로 총선에서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이념 이것은 만약에 대북 정책에서 탈이념이다.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이게 뭐 민족 우선주의라고 그러죠. 민족 우선주의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는 민족이면 다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도 이제 보이고 있죠. 사실은 이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없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이 원초적 그 공동체 유대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관건이었고, 해방전국에서 민족주의가 왜 좌파로 이렇게 돌아섰는가 하면 그 내용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이 그쪽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민족주의 지금은요 이래 원초적인 유대감으로 비롯되는 국가의 방향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중요한 우리 법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 이미 그것도 70년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훨씬 더 70년간 우리가 공유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4천만, 5천만 명이 그 국민들이 함께 공유했던 의식, 가치관이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훨씬 더 강력한 민족주의보다 우월한 검증된 우리로서 이제 중요한 우리는 가치관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로 가야 되죠. 이제 엉뚱하게 민족주의라는 우리는 이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이 열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그 단어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조금 더 그것도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민족주의라면 되게 19세기 이후에 그 뭐 서구에서는 제국주의, 제국주의적인 민족주의가 됐을 거고, 우리는 또 이 뭐랄까 독립을 희구하는 그런 독립희구의 민족주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항의 민족주의 이런 거였는데,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상상의 공동체라고.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 민족이란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당군의 자손, 무슨 혈통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발 이런 걸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것, 이건 옳은 게 아니고, 북한 집단을 우리가 북한에 사실 저는 볼 때 살인 집단이에요. 학살 집단이고. 그런데 이 집단을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들하고 저 집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지, 이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야 될 텐데 맨날 지금 보면 뭐 수세에 몰려가지고 말이죠, 김정은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이게 1990년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 기점이 있었죠. 이 식량 나누리다가 아사자 200만 명 이선을 하게 될 때, 그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살려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북한 정권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살아난 그 돈 가지고 사실은 그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의 2020년에 이러한 전국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 속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압박 정책이 있을 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죽을 교비만 되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정권이 늘 들어서요. 이렇게 트럼프 정부, 저렇게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가 서려면 이쪽에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쪽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려면 저쪽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래가지고 늘 엇박자가 나서 사실은 저쪽에서 어느 한 곳에서 숨통을 트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4월 15일 우리가 정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문정부가 자기 페이스대로 가지 않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박사님 그 견해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말 김정일 때부터 보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안 구해줘, 미국이 구해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참 운이 굉장히 따랐다. 그런 거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뭐냐면, 이 탈이념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또 국제 정치 이 와중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견해 한마디만 들어볼게요. 지금 보수 대통합 뭐 이게 논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갈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 보수 그러니까 총선에서 보수가 이기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가장 그 유명한 테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미 몇 달 동안 이 구심력이 굉장히 많아서 보수 통합에 대한 것이 대의처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연동형 비례제 이야기 나오면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당화되고 다당화가 이 좌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그 권력 구도를 만들기 위한 술수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뭉쳐야 된다. 통합된다는 게 거대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원심력보다는 지금 구심력이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심력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만큼 키 액터들이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키 액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상황을 잘만 이끌어 간다면 저는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는 희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통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4분 5일 돼가지고 이런 이제 또 걱정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이것만 좀 내려놓으면 나만 내려놓으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또 정치하는 분들은 독특한 분들이 많아서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뭐 자유우파 보수 이번엔 총선에서 3분의 1이 아니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까지 보수우파 정치 세력들 모두가 열심히 좀 자신감 갖고 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인배 박사님 모시고 이 자유한국당의 공천 또 이것을 비롯해서 총선 준비 작업과 이 대통합의 문제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